실제 총 건축 사업비에서 그 시공비 빼고 다른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예.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생각보다 훨씬 커요. 어떨 땐 뭐 20% 훌쩍 넘기도 하고요. 이런 숨겨진 비용들을 다 알아야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고 예산 계획도 좀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딱 맞네요. 뭐 토지 문제부터 설계, 또 인허가, 금융 비용까지 단순히 건물 짓는 비용 말고도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 이 자료에 나온 5가지 핵심 분류, 요거 따라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땅인가요? 네, 모든 땅에서 시작하죠. 근데 이 땅값만 딱 내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예상 못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예요.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취득세요? 네,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취득세를 2번 내야 하거든요. 2번이요. 땅 살 때 한 번 내는 건 알겠는데 또 언제 내는 거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요. 준공 후에 또 내야 합니다. 이걸 보통 건물 취득세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2번째 취득세가 단순히 건물 공사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그러니까 토지 사고 나서부터 들어간 모든 비용, 총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모든 비용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2번째 취득세가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같은 것까지 다 합치면요. 전체 건축 관련 비용에서 벌써 한 3%에서 5% 이상이 이 취득 단계에서 나가는 셈이죠. 와, 이건 진짜 미리 모르면 나중에 당황하겠는데요. 꼭 알아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땅이랑 세금 문제 해결했다고 치고 다음은 설계 단계군요. 건물의 청사진인데 여기서 비용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보통 설계비는 전체 공사비의 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이걸 막 아끼려고 하면 나중에 자재가 낭비되거나 구조가 비효율적이거나 해서 오히려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바로 설계 변경입니다. 자료에서도 이걸 비용 폭탄이라고 딱 지적하는데요. 비용 폭탄이요? 네, 이게 한 번 바꿀 때마다 추가 비용이 뭐 수백만 원씩 드는 건 기본이고요. 공사 기간까지 막 늘어지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한 번 딱 정해졌으면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감리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감리요? 그 공사 제대로 되고 있나 이렇게 감독하는 역할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감리는 건축주나 시공사랑은 좀 별개로 독립된 제3자 입장에서 공사가 원래 설계 도면대로 또 법규에 맞게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도 꼭 더 해야 하는 거고요. 뭐 부실 공사 막고 건물 품질이나 안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랑 감리까지 잘 맞췄다. 그럼 이제 진짜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실제 건축 단계네요. 토지비 빼고 예산의 70에서 85%를 차지한다니 뭐 말 다 했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 건축 시공비 부분인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시공비 외에 추가 공사비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 공사비요?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면 막 땅 파다가 예상치 못한 안반이 나온다거나 뭐 집안이 너무 약하다거나 이런 문제요. 아니면 자재 수급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다른 자재로 바꿔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전체 사업비의 한 3%에서 5% 정도는 꼭 예비비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어요. 예비비 확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게 요즘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가전이나 가구 비용이 시공비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계약할 때 아주 명확하게 해둬야 나중에 혼선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죠. 이 인허가 관련된 비용들. 땅만 있다고 그냥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특히 좀 주의해야 할 땅들이 있어요. 농지, 그러니까 밭전이나 논답 같은 거요. 아니면 산지, 임야. 이런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용도를 바꿔야 하거든요. 이때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산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세금 같은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꽤 클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비용이 또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부지에 상하수도 시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끌어오는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 상하수도 인입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비용 폭탄이 될 수 있는 게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요? 그건 또 뭔가요? 이게 뭐냐면 개발을 함으로써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 오른 땅값의 일부 최대 25%까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예요. 와, 25%요? 네, 최대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내는 건 아니지만 만약 해당되면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야, 정말 꼼꼼하게 안 따져보면 큰일 나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눈에는 잘 안 띄는데 조용히 나가는 돈들, 금융 비용이나 뭐 기타 간접비 같은 것들이요. 네, 만약에 건축 자금을 대출받아서 진행한다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게 공사 기간 내내
매일매일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앞에서 건축비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요. 아까 3에서 5% 정도? 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이 3에서 5%의 예비비요. 이게 없으면 진짜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공사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건축 허가 받을 때 내는 보증보험료라던가 자잘하지만 무시 못할 간접 비용들도 있고요.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건축 비용이라는 게 정말 그 시공 견적서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게 절대 아니네요. 취득세를 2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계 변경 한번 잘못했다가 생기는 나비 효과, 또 예상치 못한 개발 관련 부담금, 조용히 쌓이는 대출 이자까지 정말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비용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 하나 했다. 이게 단순히 설계비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추가 공사비가 생기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럼 결국엔 대출이자 같은 금융비용까지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정말 다 연결되어 있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고 예비비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시공사 견적만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정말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최종 준공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요즘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이 정말 심상치 않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직접 공사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미래 건축 프로젝트의 비용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